최고의 심장 하강증 약은 바로 네, 안녕하십니까. 예, 껌입니다. 예, 오늘은 비가 많이 와서 텔레토비 같나요? 우비소녀 같나요? 여기 뒤에 보면 담양 8경 중에서 또 하나죠. 예, 담양 삼봉이라는 세 개의 봉우리가 있어서 예, 되게 경치도 되게 아름답고 되게 좋은 곳입니다. 야간에는 원래는 여기가 이게 조명이 들어오면 되게 아름다운 걸로 유명한데 오늘은 조명이 안 들어올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낮에 보는 풍경하고 이게 저녁에 조명이 켰을 때 보는 풍경이 매우 다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단양에 오면은 꼭 이곳을 오셔가지고 한번 관람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비가 계속 많이 오는 관계로 제가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저번 때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심장하강증에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카메라 이거 비 맞아도 되나? 예, 안녕하십니까. 조보 유튜버 검은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지금 여기에 이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면은 볼 수 있는 심장하강증 이런 약들이에요. 상당히 약들이 많죠. 약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보시면은 상당히 많죠. 이 중에서 어떤 약이 최고로 좋은 심장하강증 약인지 항상 여러분들은 그거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도 제일 좋은 게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자, 심장하강증이 어떻게 이제 성충으로 변하는지, 어린 심장하강증에서 다 큰, 어른 심장하강증으로 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혹시, 그, 내용 아직 영상 못 보신 분은 아래에다 주소 남겨 드릴 테니까 한번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오늘은 어떤 심장하강증 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수많은 지금 제가 갖고 나온 이 심장하강증 약은 상당히 일부분의 심장하강증 약에 더 많은 심장하강증 약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주로 취급하는 심장하강증 약만 갖고 나왔습니다. 더 많이 갖고 나오려면 이게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심장하강증 약은 딱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어떻게 나눠지냐면 바로 이렇게. 요거는 제외하고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기준이 뭐냐면 먹이는 약. 요거는 바르는 약이겠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심장하강증 약이 먹이는 게 좋을까요? 바르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아이들에 따라서 약간 틀려요. 자, 심장하강증 약에 먹이는 약의 단점이 뭐죠? 안 먹는다. 이게 지금 이게 추어블 상태로 많이 나온 건데, 이 고기 덩어리에다가 이버맥 성분을 넣어서 이 추어블, 이 고기 덩어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밀베마이신 같은 경우는 가루, 알약이에요. 완전히 알약 형태로 나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다른 것들은 고기 덩어리인데 이 밀베마이신은 보시면은, 자, 보이시나요? 이게 완전히 알약이에요. 우리 사람 알약처럼 생긴 이렇게 알약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제품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제품들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먹이는 제품의 단점은 애들이 안 먹을 수가 있어요. 특히 알약 같은 제품은 거의 안 먹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 추어블의 성분이 소고기로 보통 많이 만들거든요. 이 소고기 성분으로 만들더라도 안 먹는 애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특히 이 추어블로 만들다 보면은 이 덩어리가 되게 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강제로 먹이긴 힘들어요. 강제로 먹이실 거면은 이 알약 형태로 요런 제품 말고 또 다른 제품도 많이 있거든요. 알약 제품으로 해서 먹이시는 게 좋고, 자, 뭐 먹이는 거야 강제로 먹일 수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먹고 나서 아이들이 구토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은 먹이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먹이는 제품하고 반려동물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는 아이들은 이렇게 등에다가 바르는 제품을 사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그런데 고양이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먹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강아지도 잘 안 먹는데 고양이는
뭐 거의 뭐 극혐이죠. 극혐. 아예 입도 안 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양이 심장충약이 나오는 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찾아본 지가 워낙 오래됐고 제가 마지막으로 구입해서 사용했던 게 5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안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제조사에서도 수입을 잘 안 해서 지금 현재 국내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직구로 구입하시는 분도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들 제품들은 대부분 이렇게 등에다가 바르는 제품을 사용한다라고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바르는 제품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르는 제품의 장점은 뭐죠? 그렇죠. 강제로 안 먹이고 쉽게 발라도 됩니다. 어디나 바르셔도 돼요. 자, 단점은 뭐죠? 피부에 발적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이 약성분이 피부에 닿게 되면은 붉게 거기가 붓는다든지 아니면 거기를 심하게 피가 나도록 긁는다든지 아니면은 거기가 부어오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알러지 반응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바르는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겠죠. 자, 그리고 바르는 제품의 또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은 몸에 거의 털이 없지만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몸에 털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바를 때 설명서에 보면 털을 잘 제끼고 털과 털 사이에 피부에다 바르라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버려지는 손실률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손실률이 좀 발생할 수 있어서 예를 들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2.5kg까지, 맥시멈 2.5kg까지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손실률이 발생하다 보면 2.5kg에 가까운 아이들에게는 정량의 투여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보면은 바르는 거는 이렇게 뭐 셀레맥틴이라든지, 셀레맥틴, 목시텍틴이라는 성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셀레맥틴하고 목시텍틴 같은 경우는 피부로 흡수되는 약입니다. 반려동물만 흡수되는 게 아니고 사람도 흡수가 돼요. 근데 대부분 요거 구매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세요. 만약에 이걸 사용하다가 내 몸에, 내 손에 묻게 되면 꼭 비눗물로, 흐르는 물에 깨끗이 닦으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살충 성분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를 잘 모르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르는 제품들은 대부분 멀티로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여기도 설명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화이자에서 나온 조에트시죠. 지금은 화이자에서 나온 건데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장상충, 벼룩, 귀진드기, 뭐 해충, 요 정도, 요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요것도 바이엘에서 나오는 이제 에드보킷 이것도 많이 사용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뭐 벼룩, 귀진드기, 심장사상충, 또 뭐가 있나요? 예, 구충, 해충 다 이렇게 멀티로 좀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먹이는 제품은 현재도 멀티로 나오는 제품이 또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심장상충하고 내부생충을 위주로 먹이는 제품은 많이 나오고 바르는 제품은 그냥 거의 멀티라고 보시면 돼요. 내부생충, 심장상충, 외부생충 전부 다 된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제가 어디서 근거를 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사용하면서 특히 가을이나 여름에 이 외부기생충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케이스를 보면은 이렇게 멀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잘 오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외부기생충만 별도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렇게 멀티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병원에 외부기생충 때문에 오는 케이스가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 경험상이죠. 어떤 데이터를 갖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경험상 보면은 기능이 많으면 기능이 많을수록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가설을 하나 세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먹는 제품 중에서는 요즘에 핫하죠. 엄청나게 광고를 TV 광고도 하고 있는 넥스가드, 이것도 먹는 제품인데 심장상충, 내부기생충, 외부기생충을 한 번에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는 제품을 못 사용하는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기생충 중에서 이 브라벡토 한참 인기를 많이 끌었었거든요. 이거는 한 번 먹으면은 90일, 3개월 동안 효과를 가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그때가 이 진드기들이 많이 서식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때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나의 반려동물에게 맞는 심장충약이 어떤 거지? 이건가? 어떤 거지? 라고 궁금하신 분은, 자, 나의 반려동물이 과연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볼 거니까 그걸 보시고 나의 반려동물하고 비슷한 케이스가 어느 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여서 아직 예방접종도 안 끝나서 밖에 나갈 일이 전혀 없어요. 자, 이런 반려동물에게는 외부생충이 꼭 필요할까요? 그렇죠. 외부생충이 꼭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심장상충만 단독으로 되는 거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너무 작은 아이다 그러면 이렇게 바르는 제품을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좋고 나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반려동물과 맞는 약이 어떤 건지를 찾아서 그걸 사용하는 게 그게 최고의 약이야. 우리 반려동물은 하루에 한 번씩 꼭 산책을 해서 꼭 산책을 해주는 아이예요. 하루에 한 번씩 꼭 산책을 해주고, 어떤 아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면서 산책비뇨로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숲을 자주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진드기에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런 아이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자,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외부생충을 별도로 이렇게 먹이는 걸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 또 아니면 먹이는 제품으로 멀티로 가는, 요즘에 핫한 멀티로 가는 이 제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외출을 자주 하는 아이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등에다 바르는 형태의 멀티로 된 제품은 이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먹이는 제품 위주로 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려요. 경험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 먹이는 제품보다는 이렇게 바르는 제품들이 더 병원으로 내원 케이스들이 더 많은 걸로 봐서는 좀 한계점, 바르는 거에 좀 한계점이 좀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한 부위에 적정량을 발라준다면은 문제가 없지만, 이게 보호자들이 집에서 바르는 과정이나 아니면 또 바르는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가만히 안 있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손실률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적정한 효과를 못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먹이는 거를 추천드리는 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맞는 심장충을 어떤 걸 선택하지의 첫 번째는 나의 반려동물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집에만 있는 아이인지, 아니면 가끔 밖을 외출을 하는 아이인지,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운동을 해야만 적성이 풀리는 아이인지,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이 범위들의 약들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쪽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많이 저한테 오는 질문 중에 하나 뭐냐면, 먹이는 약을 먹거나 아니면 이 제품을 먹다가 이 제품으로 바꾸면 안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 달은 이 제품, 한 달은 이 제품,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막 섞어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거 전혀 문제 안 되니까 편안하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절별로 이 가을이나 여름에는 이제 외출이 많잖아요. 그때는 멀티 제품, 이렇게 외부기생충까지 같이 되거나 아니면 외부기생충을 별도로 해주는 제품을 사용하시다가 이제 겨울이나 이렇게 외출이 좀 안 할 때는 심장상충 위주로 된 제품들로 바꾸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이 꼭 좋다, 어떤 약이 나쁘다, 그런 거 없습니다. 편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바르는 제품이나 먹는 제품 둘 다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이 제품이 있어요. 이게 주사예요. 간혹 가다가 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심장한쪽 주사를 맞았다라고 하는데, 요건 주사가 아니에요. 주사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는 등에다 바르는 제품이에요. 주사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진짜 주사로 뽑아가지고 주사를 맞는 것처럼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에티스에서 나온 건데,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한 번 맞으면 12개월 동안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주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주 심장상충을 급여하는 거를
까먹는다든지 이런 분들 간혹가다 있어서 이게 막 2달, 3달 넘기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죠. 그리고 자주 관리를 못하거나 자주 잊어버리시거나 아니면 먹는 거라든지 바르는 거를 할 수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는 아주 적합한 제품 중에서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죠? 그렇죠. 심장상하충하고 내부기생충밖에 안 돼요. 외부기생충은 별도로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먹는 약 중에서는 이 밀베마이신이라는 아까 제품 설명드렸는데 알약으로 된 제품인데 이 제품이 상당히 많이 예전에는 사용이 됐었어요. 왜냐면은 특히 이제 콜리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먹는 추어블 제품에 들어있는 이버맥 성분이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부작용들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콜리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버맥 성분이 아닌 이렇게 먹이는 밀베마이신 성분이 들어있는 심장한충을 많이 먹였으나 이거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일본 제품이에요. 굳이 밀베마이신으로 나온 제품이 이것도 밀베마이신이거든요. 요즘에 나와 있는 밀베마이신 제품으로 되어 있고 외부 희생충까지 같이 될 수 있는 제품이죠. 굳이 우리가 제 방송이 일본어를 안티하는 방송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굳이 일본 제품을 우리가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도 있고 아니면 바르는 제품도 있는데 굳이 우리가 꼭 이 제품을 안 사용해도 대체품이 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제품명은 밀베마이신입니다. 일본 제품입니다. 그냥 갖다 버리고 일본 제품은. 자, 그 다음 설명은 뭐냐면은 또 그 다음 심장창충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은 모낭충이에요. 모낭충 피부병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모낭충에 아주 특화된 심장항충 약들이 있거든요. 바로 넥스가드 그리고 프라벡토. 자, 바르는 제품 중에서는 에드보켓 제품이에요. 우리 반려동물은 먹여도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먹이는 거를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근데 먹이는 게 안 된다면 대체품으로 에드보켓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요거는 3개월에 한 번씩이죠. 꾸준히 하시면은 아시다시피 모낭충이라는 질병은 완치가 아니라 평생 관리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적정 수준 이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효과적으로 잘 만들어집니다. 요 제품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심장항충이나 외부기생충을 선택할 때 이 제품 위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강조드리지만 어떤 약도 나쁜 약이 없고 좋은 약이 없어요. 그냥 나의 반려동물의 현재 갖고 있는 형태라든지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주의할 점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조합을 해서 심장항충과 외부기생충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꼭 어떤 제품이 무조건 좋다, 돈을 많이 써서 선전을 많이 하는 제품이 꼭 좋은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이 주사제들이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현재는 생산이 안 되는 6개월짜리 주사거든요. 한 번 맞으면 6개월간은 그때 부작용이 많아서 안 사용했던 그지만 지금 현재는 업그레이드 되면서 부작용이 거의 보고가 없습니다. 제가 1년에 한 100마리 정도 이거 주사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한테는 아직 부작용 보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약들은 다 부작용이 있어요. 이 약뿐만이 아니라 바르는 약, 먹이는 약 다 부작용을 갖고 있다는 건 좀 알고 계시고 부작용이 이렇게 자주 흔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결론은 어떤 약도 좋고 어떤 약도 나쁜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나의 반려동물과 궁합이 맞는 약을 선택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르는 제품들은 대부분 이렇게 멀티로 나오지만 먹는 제품들은 멀티도 있고 단독으로 나온 제품도 있다. 그리고 별도로 이렇게 외부 기생충만 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심장항충 주사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외부 기생충이 별도로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렇게 심장항충만 먹다가 필요할 때만 외부 기생충을 먹인다든지 아니면 필요할 때 이 멀티 제품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변경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콜리종 같은 경우는 이버맥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 심장항충 약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버맥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셀레맥틴이라든지 목시택틴 같은 이런 바르는 제품, 피하로 흡수되는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바르는 제품에 대해서 또 질문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왜 목덜미에다 바르나요? 다른 데다 바르면 안 되나요? 라고 설명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온몸에다 다 바르셔도 돼요. 피부가 있는 조직에는 이건 어디다 바르셔도 다 흡수가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목덜미에다 바르는 이유가 뭐냐면 반려동물들은 바르고 나면 거의 뭐 99.9%죠. 어떻게 하죠? 네. 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막 계속 구토할 수도 있고 침을 질질 흘릴 수도 있고 많은 부작용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연히 약효과는 없어지겠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반려동물이 할지 못하는 부위가 바로 머리, 뒤하고 목덜미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좀 바른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면은 뭐 다른 데다 바르시고 2시간만 못할게 하시면 돼요. 이게 2시간 정도면은 거의 99%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심장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뭐 일반 동물병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취급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일 많이 제가 질문 받는 것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심장상하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리던 시간이죠. 어떻게 하면 심장상하충을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을까? 시중가보다 많이 저렴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러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 바로 가시죠.